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셀트리온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는데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큰 제약바이오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셀트리온은 사실 이제 보유하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벗겨지려는 그런 시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제 기업의 펀더멘털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수급도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수급이 꼬였다, 네,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매물대가 좀 많은 종목은 이슈가 있어도 쉽게 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매물을 소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물이라는 건 물린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물린 물량은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매물벽이 두껍죠. 그러니까 1년 물렸을 때랑 5년 물렸을 때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5년 물렸을 때 그 벽이 더 두껍죠. 왜냐면 그동안 물린 사람들이 더 많을 거고 물린 기간도 길 거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원에 산 종목이 8천원까지 떨어졌어요. 20% 손실이죠.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다시 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제가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본전 매도 심리에 의해서. 근데 이게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만원에 산 주식이 8천원까지 내려갔다가 만원으로 올라갔는데 그 기간이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럼 보유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원에 샀다가 8천원에 물렸다가 만원까지 회복됐는데 그 기간이 1년이 넘어요. 그러면 매도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 오랫동안 물렸으니까 더 안 좋거든요. 그 기분도. 그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제가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셀트리온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린 사람이 많고 오랫동안 물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때 매물대를 소화하기가 조금 버거운 그런 모습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그런 것들을 뚫고 나가려는 모습들은 계속 나옵니다. 차트는 이따 마지막에 보도록 하고요. 이 바이오시밀러와 CDMO의 양대축이 계속해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바이오시밀러는 셀트리온의 본 사업입니다. 이따 기사 보겠지만 계속해서 성과가 나오고요. CDMO는 셀트리온의 신사업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셀트리온이 이 CDMO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렸어요. 이따가 이 개요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데 셀트리온은 천식,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오, 바이오시밀러, 옴리클로가 미국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에 이 FDA 품목 허가 이슈가 셀트리온에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CTP39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FDA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적응증은 천식, 그 다음에 이제 비용종을 동반한 만성 피부 비동염 그리고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등등등등 미국이 보유한 전체라고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영위하고 있는 이 바이오시밀러는요. 그러니까 완전 신약 개발보다는 훨씬 더 그 수익성이 좋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죠. 왜냐면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사실상 똑같은 걸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성공률이 높은 업체가 몇 개 되지 않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셀트리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적게는 20%, 크게는 한 50%까지도 싸기 때문에 효능은 사실상 똑같다고 봐야 되고, 그럼 정부 입장에서 약가 인하에 바이오시밀러를 장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인구 고령화도 바이오시밀러 업계에는 어쨌든 우호적인 이슈다라는 말씀은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현지 법인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서 옴니클로를 판매하고 빠른 시장 침투율 점유율 확대로 매출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등등등등 했을 때 요거를 보시면 셀트리온이 졸레아 시밀러 최초 미서 허가 10종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램시마가 블록버스터에 등극했다라는 영상을 얼마 전에 올려드렸죠. 램시마는 어쨌든 셀트리온의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입니다. SC 버전으로 제형 변화도 해서 이제 램시마 SC의 매출도 본격화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램시마 모멘텀은 이어지는 와중에 바이오시밀러의 포트폴리오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건 뭐죠? 셀트리온의 실적 안정성, 그리고 실적 성장성,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졸레어 바이오시밀러를 허가를 받으면서 퍼스트 무버 지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선점을 통해 글로벌 오말리주맙 시장서 우위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충분히 확보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CDMO 시장의 진출도 꾸준하게 진행이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이로써 국내와 유럽에서는 이미 완료한 바이오시밀러 제품 포트폴리오 11종 목표 달성이 미국에서도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후속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허가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11종 목표 달성도 거의 다 왔다라는 부분이죠. 셀트리온은 이제 실적도 찍히고 있는 종목이고 주주 환원도 가시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는 자사주 매입 소각 등등 그 주주 환원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이다. CDMO 자회사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스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 내용입니다. 올해 CDMO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했는데요. 셀트리온 100% 자회사 형태입니다. 100% 자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셀트리온이 CDMO에 대한 가치를 다 가져가는 형태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국 내 공장 건설과 국내 연구소를 이제 설립한다라는 부분이죠. 공장 건설, 그다음에 항체 기반 CDO 서비스 본격화, 연구소 확장 등등. 그다음에 28년에 CMO 상업 가동 개시, 그다음에 CRDO 인프라 완성인데 이게 실제로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요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29년이나 30년 정도에는 상업 가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5년 안에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봤을 때는 슬슬 이제 CDMO의 가치를 땡겨서 반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그 CDMO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증설 비용 최소화입니다. 부지 검토 완료 후 올해 중 착공이고 경쟁사 대비 3분의 2 수준의 증설 비용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기존 설비 확장 노하우를 활용한 공사와 허가기간 단축 등등도 이제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생산성과 효율성도 끌어올리겠다.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을 감축시키겠다. 유지보수비를 떨구겠다라는 거고요. 고객사 맞춤 전략을 짜겠다. 이 CDMO라는 게 항상 이제 그 대만의 TSMC와 비교를 해요. 고객사가 TSMC에 이렇게 반도체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하면 그대로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CDMO 분야에 진출해 있고 잘하고 있잖아요. 고객사의 주문을 받아서 그대로 잘 만들어주잖아요. 셀트리온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고 역시 CDMO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사의 요구에 잘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객사 맞춤 원스톱 프로세스, 신약 후보물질 선별, 세포주 개발, 임상 허가까지 CRDO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상업화 단계에 있는 제품에 대한 대규모 위탁 생산 서비스까지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는 것을 셀트리온도 잘 할 수 있겠다. 요런 이제 자신감의 표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항체 외에 다양한 모달리티 기술, 마이크로바이옴, mRNA, 다중항체 등등 요즘에 이제 그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핫한 그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강화한 CDMO 경쟁력이 포함되는 것이다. 셀트리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매물이 많다라는 말씀은 사실 드렸어요. 요게 있는 게 다 이제 매물이긴 해요. 그래서 요게 1년, 2년, 3년, 4년 이런 위치에 사신 분들은 매물에 대한 부담을 엄청나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사신 분들만 차익 실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아직도 매물을 크게 돌파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단기 차트에서 봤을 때는 요 추세, 약간의 수렴형 형태로 가는 추세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죠. 기술적으로 여기 거래가 조금 더 실렸으면 좋았는데 거래가 약간 아쉽긴 해요. 어쨌든 대량 장대 양봉을 띄우고 그 다음에 눌림이기 때문에 한 템포 더 눌림 후 상승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을 것 같아요. 기관 외국인 수급이 아직 크게 살아나진 않지만 매도하는 흐름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매도 우위였다가 지금은 약간 횡보 추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수급적으로 들어만 준다면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하면서 20만원 단을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긍정적이고 현재 단기적인 부분도 괜찮다고 봅니다. 제약바이오주 행사가 4월, 5월
계속 이뤄져요. 뭐 미국 아마케도 있고 유럽 학계도 있고. 그래서 요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또 셀트리온의 역할 혹은 국내 제약바이오사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압축해서 보셔야 되니까 제약바이오주는 다른 종목보다 분석 시간이 좀 길 수밖에 없어요. 내용 자체가 좀 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실적이나 아니면 실적 성장 스토리가 명확한 종목군들 계속 찾으려고 좀 노력하시면 또 공부도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